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실 강의는 젖바둑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 처음부터 맞바둑을 두시는 경우는 드물죠? 네, 보통 처음에 바둑을 누구한테 배우시던 간에 이제 깔고 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바둑판에 원래 이게 점이 9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중요 지점이다.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두 점은 보통 이제 엇갈리게 두고요. 보통 이제 석점은 이제 아래쪽, 이쪽에 있는 쪽이 이제 흙이고 위쪽이 이제 상수 백입니다. 넉점은 이제 점을 4개를 이렇게 둬요. 5개는 이제 1,000원을 두고 6개는 양쪽에 변을 둡니다. 7개는 다시 1,000원, 8개는 이렇게 양쪽 변, 9개 이제 비로소 중앙. 이렇게 이제 젖바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두시는 젖바둑은 기본적으로 이제 9점쯤 드물고, 자, 넉점에서 석점이 제일 많이 두죠. 그래서 이제 이 젖바둑에 대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넉점을 일단 표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바둑을 두실 때 젖바둑이라고 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넉점 바둑을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선 바둑에서는 여기는 젖바둑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자, 석점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쪽과 이쪽이 호선 바둑 둘 때 이 상황이 똑같아요. 석점은 이제 한쪽 변을 놓고 두는 거고요. 두점 바둑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두고 이제 이쪽을 둡니다. 상대가 걸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소목도 들 수가 있고 뭐 외목도 들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이 변종이 되게 많죠. 호선 바둑에서 이 연습은 실은 젖바둑에서부터 천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젖바둑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넉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넉점 기준에서 여러분들 이제 젖바둑을 두실 때 기본기를 천천히 익힌 다음에 점점 이제 석점, 두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약간 반대의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께서 좀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 또 첫 번째 강의를 또 잘 익히시면은 바둑 두실 때 굉장히 편해요. 네, 정신 번쩍 차리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제 바둑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와 다른 강의를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네, 귀와 변에 일단 골라야 되는 자리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대가 이렇게 모양을 펼쳐요. 흑의 입장에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흑을 잡았을 때 어려워하시는 게 의외로 이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을 지키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두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은 뭐 안전하게 두신다라고 하면은 자, 붙이고 늘어서 어쨌든 귀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두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빠르게 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평생 넉점을 깔고 있는 거를 빨리 최대한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귀를 지키는 수는 안 둬야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6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6페이지. 자, 일단 걸침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우선 걸치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날일자 굳힘으로 일단 통일을 합니다. 자, 걸치면 날일자 굳힘으로 통일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두시는 게, 자, 6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요 지키는 수를 제일 많이 두세요. 귀를 지키는 거.
그럼 이 귀를 지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한번 귀를 지키시는 분들은 계속 귀를 지켜요. 게다가 다가오면은 더 겁나니까 더 빨리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둑판의 구조가 항상 이 귀와 변이 대칭이죠. 그래서 동일한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흙은 계속 안쪽의 모양을 지키게 되는데 이 모양이 흔히 얘기하는 더 나아갈 곳이 없어요. 2선에서 1선으로 가봤자 의미가 없죠.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변을 차지하고 그 변의 모양이 그대로 중앙까지 유지가 돼요. 따라서 흙은 발전이 멈춘 반면에 백은 변과 중앙이 이어지는 큰 세력으로 바뀐다 이거죠. 자, 귀를 지킨 다음에 원래는 좀 다르게 두셔야 되는데 한번 귀를 지킨 사람은 또 지키게 돼 있어요. 바둑에 대한 이 기술과 이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본인이 한 번 다 마음에 정해서 둔 수들은 뭐 살짝 바뀌기만 하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던 붙이던 귀를 지키는 수를 둘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바둑에서는 이런 겁니다. 귀의 실리도 차지하고 변의 세력도 차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두 개를 동시에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를 차지하면은 변을 내주게 되어 있고요. 변을 차지하면은 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바둑에 대한 공부를 수없이 하실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교재에다가 옆에 적어놓고 별표를 꼭 하시기 바래요. 바둑에서는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네, 하나를 선택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실리를 선택하면은, 즉 귀를 선택하면은 더 나아갈 수가 없죠. 변을 선택하면은 중앙을 자연히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젖바둑을 두실 때 흙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귀를 차지하시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자연히 변과 중앙을 뺏기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모양이 바둑이 약할 때는 상대 모양이 너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급해서 황급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또 삭감 방법도 잘 모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겨우 들어가긴 합니다만,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게 이제 미생마로 계속 쫓겨다니죠. 이 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를 지키는 모든 수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백이 변을 차지한 수들은 흙을 공격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올라온다고 해도 네, 이 돌이 여기까지 갈 길이 이제 막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제 젖바둑을 두시게 되면은 몇 점을 깔았냐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 모양에 들어가다가 잡힌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한 번 못 들어가면 역시 계속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은 더욱더 못 들어가죠. 자, 중앙에 귀나 변은 그나마 될 수가 있는데 중앙은 더욱더 대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두면은 흙이 더욱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뒤늦게 변을 뒤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미 중앙을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백의 모양이 너무 크죠. 그러면 하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요. 들어가자니 이 수많은 백의 돌 사이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고, 약하게 깨자니 이쪽을 틀어 막히면은 백의 집이 워낙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허무하게 대마가 잡히는 케이스는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네, 여기에 귀를 지키는, 여기 혹은 붙여서 네, 이렇게 두시는 수들, 네, 혹은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건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귀를 차지하면은 중앙을 이렇게 반대로 뺏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반대가 되는 작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이 바둑은 여러분들 초반과 중반, 종반 모두 다 가릴 것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점점점 좀 바둑이 잘 두면 잘 둘수록 초반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옹졸하게 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판 넓게 펼치는 포석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아까 이제 많이 여기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많이 두실 때 이런 데 돌이 오면은 대부분 지키는 수를 많이 두더라 이겁니다. 자, 왜 그럽니까? 젖바둑을 두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돌이 잡힌 경험이 많겠죠. 특히 귀에서 이 3, 3의 이 아주 큰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쪽으로 돌이 오게 돼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일단 변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변으로 돌이 오면은 백의 돌을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수없이 제가 이제 그 젖바둑에서 흑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공격이라고 공격한다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은 자꾸 잡으러 가게 돼요. 근데 공격은 절대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즉 상대방을 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걸 공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의 모양에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이 돌을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도 유리하다 이거죠. 또 하나는, 자, 제가 이렇게 화점에 두는 벌림과 이걸 한 칸 더 다가가는 벌림 두 가지를 혼용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제가 요거는 공격적인 수라고 뒀는데, 원래 기본형은 바로 점에 벌리는 게 기본형입니다. 요걸 혼용해서 쓸 테고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은 화점에 벌리는 수가 기본이다. 그런데 한 발 더 가면은 어떤 의미?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좁힌다는 건 무슨 의미? 좀 수비적인 의미.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한 가운데 두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 그런 의미로서 처음에는 일단 여기 점을 두는 게 정수다. 이제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요걸 가게 된 거는 10페이지로 한 발 더 간 거는 변을 차지했을 때 얻어지는 공격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좀 한 발 더 갔습니다. 자, 변을 차지하고 또 변을 차지해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귀를 차지하면 귀 차지로 끝나는데 변을 차지하면은 뭐가 딸려온다고요? 네, 중앙으로 올라가는 교두보가 딸려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이렇게 하얗게 돼 있던 9페이지에 있는 그 백의 모양과 요 형태를 비교하시면 벌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변으로 둬야 된다라는 걸 알면은 다들 끄떡끄떡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 돌이 불안불안하니까. 자, 제가 근데 요거 행마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변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변을 두면은 이 돌이 어디로 나간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많은 분들이 변으로 오게 되면은 자꾸 이 좁은 지역에서 살려 그래요. 막 힘들게 여기서 살려 그러고 막 살았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살아도 뭐가 문제가 돼요? 이쪽이 약해지니까 3, 3에 들어가 버리면은 흙이 더 약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둑은 안에서 이렇게 겨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요 돌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자, 가운데로 뛰어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두던지 여기로 두던지 정해야 돼요. 이쪽으로 두면은, 자, 이쪽을 딱 둬서 백을 가두는 거죠.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두면은 반대로 또 여기를 가두게 되는 거죠. 자, 백을 잡는다는 게 아닙니다. 공격의 효과는 뭐냐면은, 자, 공격의 목적은 상대를 가두는 게 목적이에요. 가두다가 뭐 상대가 실수도 하면 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둑돌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잘 둬서 잡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실수해서 잡는 거지 내가 잘 둬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두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대성공이다 이겁니다. 왜? 살더라도 아까하고 딴판이죠? 흙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젖바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가장 핵심 되는 것만 다 찾아라고 뭐냐면은 변을 차지하고 변을 차지하면은 중앙까지 자연히 돌이 딸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먼저 중요한 자리를 깔아놨기 때문에 흙의 이익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치를 따르지 않고 아까 거꾸로 자 이렇게 된 장면 백에게 귀를 변을 뺏겼어요. 황급히 들어가다가 얻어맞는 형태의 이런 식의 바둑이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딱 대비가 딱 되지 않습니까? 흙이 변을 먼저 차지하면은 흙이 공격적으로 두고 중앙까지 얻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귀차지에만 몰두하다가 변을 뺏겨버리면은 뒤늦게 가더라도 이렇게 거꾸로 공격을 당하죠. 요 차이예요. 흙은 젖바둑에서 흙은 백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네, 못 잡는다예요. 원래 하수는 상수의 돌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수의 돌은 상수에게 잘 잡히죠. 따라서 젖바둑에서는 하수가 잡히냐 안 잡히냐 그 승부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결정짓는 것이 중반 종반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포석의 형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차지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 변을 둬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12페이지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제가 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걸치면은 일단 다 받아주는 게 기본형입니다. 받아주고 여기 두게 되면요. 제가 이런 배석에서는 귀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 둬야 돼요? 네, 변에 있는 점을 차지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그럼 귀를 왜 먼저 차지하지 않느냐? 자, 우리 한번 바둑판을 이렇게 한번 멀리서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귀가 4개, 변도 4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흙이 먼저 귀를 차지했다고 쳐도 이게 홀수가 아니라 짝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뺏기면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리죠. 자, 반대로 이쪽을 또 지켰다고 해요. 이쪽을 지켜도 역시 반대를 뺏기면은 흙이 먼저 둬도 결국에는 2개를 뺏겨요. 2개 차지하고 2개 뺏깁니다. 근데 그럼 백이 먼저 두면 또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백이 하나 차지해서 이쪽을 둬도 흙은 여기서 선수권만 얻으면 되죠. 네, 선수권을 하나 얻어놓고 이쪽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2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 뺏겨도 반대쪽을 지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뺏기더라도 네, 선수권만 잡으면 돼요. 약간 제가 극단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원래는 좀 더 복합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흙이 먼저 둬도 결과가 어땠습니까? 흙이 먼저 두어도 2개를 차지했기에 2개 차지하고 2개 뺏겼어요. 백이 먼저 둬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2대 2죠. 따라서 먼저 둔 효과가 덜하다 이거예요. 근데 변은 약간 다릅니다. 변은 왜 다르냐면은 같은 변이어도 이쪽에 두면은 공격권을 얻을 수 있죠. 여기 뒀다고 쳐요. 이쪽으로 두면은 흙은 같은 변을 둬도 공격권을 얻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귀는 지키는 거에 불과하지만 변에 차지하는 것은 공격과 수비를 가져가고 또 하나 효과는 뭐다? 변을 차지하면 중앙으로 밀고 올라갔을 때 그 중앙의 그 자기 영역까지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귀는 선착의 효과가 덜하다. 다만 변은 선착의 이점이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이점이 있다. 첫 번째, 이쪽으로도 어쨌든 집이 되고요. 여기 두도 집입니다. 왜냐?
상대가 집이 되는 거를 뺏었으니까 이것도 집이에요. 집을 뺏고 시작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중앙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아까 제가 상대가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이 백의 세력권인데 흑이 올라가면은 백은 거꾸로 미생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집을 얻고 시작을 하고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잘만 하면 원래 하수는 고수의 돌을 공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만 하면 이 백의 돌을 공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좀 무리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저희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틀을 잘 짜야 돼요. 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네 곳에 꼭지점을 세우고 주춧돌을 일단 세운 다음에 기둥을 올리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 올린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꾸미느냐는 이제 집주인의 마음이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젖바둑에서 일단 귀가 차지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이제 주춧돌이죠. 그러면은 변을 차지하는 게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귀를 지키는 거는 뭐 좀 꾸미는 일이죠. 그래서 기둥 없이 꾸미기만 잘 꾸미면 뭐합니까? 와르르 무너지겠죠. 따라서 일단 젖바둑에서만큼은 호선바둑은 조금 다릅니다만 젖바둑에서는 이 변차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화점 귀에 두 개 차지하듯이 변의 돌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두 개 차지해야지 대등하게 잘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넉점 젖바둑은 이렇게 두는데 넉점 6점을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 있죠. 8점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두죠. 이런 식으로 항상 우선순위가 양쪽 귀, 그 다음에 양쪽 변,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순서로 됩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가장 큰 중요한 바둑의 큰 틀을 일단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내용물을 채워가시면은 역시 무서운 하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젖바둑의 모든 것,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이 넉점을 일단 표준 삼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뭐 2점 석점인 경우에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우선은 넉점이 호선바둑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호선바둑을 둔다고 해도 넉점 때 배우는 요 모양은 호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변을 차지하면은 제가 귀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변을 차지하게 되면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귀가 잡히면 어떨까? 요 무서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변을 차지하고 넓게 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네, 이 저 돌이 잡히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못 두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지 또 더 어려운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두는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내 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그 날일자 굳힘은 약한 모양입니까? 강한 모양입니까? 네, 날일자 굳힘은 이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양 중에 속해요. 자, 왜냐면 이 귀라는 지역에 갖는 이점이 뭐예요? 한 번에 이 안쪽 공간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6집을 확보하고 가죠. 그래서 이 6집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흑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반복해서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근데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귀구침, 날일자 굳힘은 네, 굉장히 강한 돌이다. 그래서 이쪽에 다가오든 뭐하든 어떻게 둔다? 지키지 않고 변을 차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이쪽을 변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귀를 지키는 경우도 많이 두고요. 또 뭐 여러분들 지키는 게 다 뻔하죠. 붙여서 여기에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두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귀가 두려우니까 귀를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삼삼 비어져 있어서 어째 지키나 마나한 거고, 여기 두는 것은 뭐 나중에 또 제가 설명 드릴 건데요. 중앙이 막힌 다음에 상대가 삼삼을 들어가거나 혹은 다르게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귀에 돌이 가장 잘 잡힌다는 케이스가 바로 저 케이스예요. 돌이 막힌 상황에서 안에서 수가 나버리면은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 잡히는 거는 왜 잡히냐? 정작 살려고 하면은 잡혀요. 빨리 안에서 살려고 하면 잡히고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두냐? 정답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두던 어떻게 두던 간에 이게 왜 나쁜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변을 뺏겨 놓으면은 참 어려워하세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은 항상 끝이 안 좋고, 그렇다고 안 두면은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중앙까지 집이 확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지나 저래지나 똑같다는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대 모양에 들어가고자 할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하운 깨는 거 다 깨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푹 들어가세요. 근데 상대가 돌을 3개씩이나 뒀잖아요. 그 상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고수들은 이렇게 좀 상대도 먹을 거 남겨놔요. 이렇게 원래 적당히 깨는데,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욕심이 많죠. 상대 모양을 더 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두면요, 제가 1강 때 뭐라고 했어요? 변을 차지한 다음에는 어디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 네, 중앙으로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바둑을 둘 때 안에서 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둑에서 어떠한 모양이 나오더라도 이 하수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여기서 겨우 살려고 하는데, 살면 그나마 다행. 하지만 중앙에 다 틀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도 망한 겁니다. 그나마 살려면 여기에 두고, 네, 이렇게 둬서 조금 발버둥 친 다음에, 자, 어떻게든 발버둥 친 다음에 흙이 어디에 둬야지 겨우 사는 거예요? 자, 어떤 실전사활의 가장 기본기인데 어디에 둬야지 삽니까? 네, 그것도 그나마 이렇게 하고 막을 때, 네, 그냥 호구자리에 두면 겨우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물론 굉장히 안 좋은데 그나마 살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을 바둑 두실 때 보면은 꼭 잡고 살려고 해요. 중앙으로 빡 씌우면 당하면은 이것을 안에서 빡 겨우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나마 안 잡히는데, 보시면은 꼭 잡고 산다고 이거 뚫고 나와요. 어설프게. 그런데 딱 끊겨버리면은 이도저도 못하고 바로 다 잡혀버린다 이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더 해볼 것도 없이 돌이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잡히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데, 첫 번째, 귀를 두다가 변을 뺏긴다.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렁부렁 자기 사는 공간도 안 만들어지는데 중앙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중앙이 막힌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사월의 급수를 찾으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사월의 급수를 안 두고 무리하게 끈으로 오다가 돌을 죽는다. 그래서 돌이 잡힌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둔다고 해도 3번의 실수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번 중에 한 번만 잘해도 여러분 잡히지는 않는데, 이왕 한 번 잘할 거 어디서 잘해야 됩니까? 네, 귀를 지키지 말고 중앙을 변을 돌아.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한 번 변을 뺏기면은 계속 뺏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뺏겨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또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안 둔 사람은 똑같이 안 두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나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중앙을 딱 뺏겨버리면은 여기가 어마어마한 집이 되겠죠. 못 이기는 거예요. 또 어설프게 들어가면 다 잡히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변을 뺏기지 않으면은, 변을 뺏겨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원래는 아예 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대 모양을 깨는 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젖바둑에서는 상대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웬만한 실력자 아니면은 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변을 차지한다. 그러면 상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구침은 날일자 구침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날일자 구침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 안전하니까. 자, 벌림도 마찬가지예요. 벌림도 한 칸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통해서 무서운 하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요거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침은 날일자로 가고 벌릴 때는 상대 돌에 다가갈 때는 두 칸을 떨어뜨려서 높게 간다. 즉 사선에. 상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상대보다 낮은 지역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지 않는다 그겁니다. 높게 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가 두지 않는다면 어디 두냐? 이 자리를 뺏겨버리면 상대가 이제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흙을 두고 깔고 두지만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버리면은 상수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한 자리를 흙이 먼저 두고 있죠. 먼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해야지 이기겠습니까? 흙을 타격을 주고 상대 실수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하수가 살기만 급급하게 두고 있다. 그러면 상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격의 목표는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가 가운데로 나가는 걸 막는 이 포위에 있다.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돌 두 개가 있었는데 아까까지는 자 1대2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2대2, 2대2인데 흙은 집이 있고 강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2대3이 돼버렸어요. 그럼 흙도 조금 신경 써줘야 돼요. 자,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둡니까? 자, 여기서 가장 나쁜 수는 뭐 이렇게나 이렇게 역시 지키는 게 가장 나빠요. 왜냐면 백이 한 칸을 띄면 딱 판 전체를 한번 보세요. 중앙에 누구 돌이 됐어요? 백의 모양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 돌도 외톨이가 되면서 점점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겁니다. 젖히고 여기서 어떻게 둬요? 일로 막는 게 있고 느는 게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둑 흙은 흙과 백이 다 똑같아요. 바둑은 귀에서 시작을 하던 변으로 가던 어디로 흘러나가야 됩니까? 중앙으로 흘러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정수. 흙이 나가면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백이 이렇게 막으면은 이쪽에 뭔가 모양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 모양을 지우는 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여기에 나감으로써 백 돌 두 개를 자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잡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좀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귀도 차지하고 변도 차지했죠. 두 개를 다 차지했어요. 그럼 중앙도 여기서 흙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이런 모양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 젖바둑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던 간에 중앙을 뺏기면 못 이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을 뺏기면은 하수가 못 이겨요. 그 중앙대 하수의 이 실력이 약하니까 깔고 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볼 여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는 형태를 익히셔야지만 바둑도 빨리 늘고 고수가 된다 이거죠.
자, 아까 제가 낮게 두는 게 아니라 높게 두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흙을 변차지 첫 번째 이유, 벽이 두게 되면은 집이 생기는데 그걸 막는 게 일단 1차적인 임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중앙으로 빨리 나올 수가 있다. 즉 밑에 있으면은 나오는 속도가 늦는데 하나 더 먼저 있으면 상대보다 한 발 더 중앙으로 빨리 나오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 흙돌이 잡힐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낮게 있는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걸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두십니까? 상대가 걸치면 아 여기 둬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두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둬요? 탁 시험 당하면 돌이 갇혀버려서 저 돌 하나가 위험하죠. 자, 앞으로 또 다음 강의 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하수의 돌이 갇히면 원래는 살 수가 있어요. 원래 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잡힙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또 실력 부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부족한 게 사활 능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돌이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대부분 돌이 잡혀요. 심한 경우 원래 이런 모양은 잡힐 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막혀버리면은 3샘에 들어갔을 때 요 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흙의 5점이 그냥 싸그리 몽땅 잡히게 되겠죠. 돌이 갇히면은 멀쩡한 돌도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돌이 높게 돌아 얘기는 공격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세대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먼 미래. 현실적으로는 돌이 안 잡혀야 돼요. 어떻게 안 잡힌다? 중앙으로 빨리 뛰어나와서 안 잡혀야 돼요. 그래서 돌이 높게 가는 것이 젖바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리합니다. 자, 뛰어나옵니다. 그럼 자, 상대가 한 칸 들면 빨리빨리 들여다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빨리 들여다보면서 상대 돌을 굳게 만들고 나는 중앙으로 더 빨리 한 칸을 두시던 두 칸 두시던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흙을 둘 때 보통 이제 7급, 5급 이럴 수도 있지만 또 3급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3급 정도 되면은 요 돌이 이제 끊기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3급에서 1급이 되려면은 가운데를 차지해 놓고 여기를 두면은 반대쪽 가두는 거, 이쪽을 두면은 이쪽을 가두는 거, 요게 되셔야 돼요. 가운데 차지해 놓고 양쪽을 노리는 거. 이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1급이 그냥 됩니다. 원래 이제 강의 들을 때는 이게 너무 쉬운데 이상하게 바우뚜시 때는 안 돼요. 네. 공부할 때 잘 보이는 것처럼 바둑둘 때 잘만 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애석하게도 바둑둘 때는 이상이 잘 안 보입니다. 바둑둘 때 센터 차지하고 양쪽을 맛보는 이런 느낌을 두시면 좋아요. 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가장 갖는 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활동 무대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백이 내 돌을 막 공격하거나 이러면은 상수가 나보다 능력치가 좋으니까 내가 당하겠죠. 하지만 상대가 사이게 급급하다. 고수도 두 집 안 나면 잡히잖아요. 사이게 급급하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배 흙은 계속 집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중앙 쪽으로 흙이 먼저 가면은 흙의 승률이 팍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상대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데 뭐 쉽지 않은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변을 둔다, 변을 먼저 차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불안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역시 3-3에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어려워서 그래요. 자, 이 3-3에 대한 강의는 제가 또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저와 함께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조금 어려워도 한 번에 제대로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게 바로 3-3에 들어와서 젖혔을 때 대응법을 제대로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3-3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3-3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받았다가 다음엔 저렇게 받았다가 오왕좌왕 하다가 당하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시면은 여러분들 3.3에 들어오더라도 절대 당하실 리가 없어요. 자, 그게 뭐냐? 여기 둘 때 여러분들은 겁이 나서 이쪽으로 막으시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끊는 건 안 되죠? 네. 도로 잡혀요. 이어야 되고, 흙도 있습니다. 자, 백이 날짜 갈 때, 이때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당해보신 분이고, 뭘 고민해라고 하면, 막고 있으면은 아직도 덜 당하신 분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밀고, 나와서 끊으면은, 저 두 점이 잡히면 안 되죠?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둬서 이을 때 탁 늘어버리면은 5점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네,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3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이렇게 잡힌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잡히느냐? 막는 게 잘못돼서 잡히는 거예요. 막는 게 적이 아니에요. 네, 약점 지켜야 돼요. 저거는 뭐 하수여서가 아니라 저렇게 원래 두는 겁니다. 제가 둬도 저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밀면은 여기서 2단 젖힐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죠. 왜? 끊으면 어떻게 둡니까?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두죠? 네, 반대쪽을 젖히면 되죠. 끊으면은 두 점이 잡히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잇게 되면은 네, 백의 돌이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둑이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00 이렇게 두게 되는데 흙이 어떻게 둬서 잡게 되죠? 1, 2, 3 어떻게 잡힙니까? 네, 치중 가고 막을 때 네, 이쪽으로 젖히면은 네, 100이 잡히게 되죠. 자, 따라서 100은 여러분들 끊지를 못해요. 끊을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점이 있으니까 있고 100도 한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나오죠. 이럴 때 여기서가 다시 중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 바둑에서 형의 모양의 급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모양의 급소라 그러면 되게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력대에서 특히 흙의 입장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뭘까요? 네,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히 모양의 급소라고 한다는 것은 호구 자리를 의미해요. 호구 자리. 살 때도 호구 자리, 공격할 때도 역시 호구 자리. 이게 여기만 요것만 아셔도 대부분 모든 게 해결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호구 자리는 생사에 중요한 급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3.3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 이 수순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젖히고 있고 자, 이쪽을 이을 때 상대가 날리자로 온다. 이럴 때 상대가 이 선에 둘 때 제가 바둑이란 무엇인가 강의 때 수없이 말씀드린 거죠. 상대가 이 선에 둘 때 덜컥 따라 막는 수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상대가 2선 두면은 나는 3선. 자, 돌이 높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젖바둑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상대가 3선 두면 난 4선, 상대가 2선 두면 난 3선. 더욱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젖바둑에서 흙이 가장 쉽게 지는 길은 막히는 거예요. 갇혀버려서 상대가 딱 들어가서 술 내려가면은 꼼짝없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하시죠. 왜 하필 왜 허점이냐? 2양 까는 거 이렇게 까이면 얼마나 좋아. 3-3도 없이. 그러는데 바둑은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더 잘 잡혀요. 그래서 돌이 위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즉 상수에게 유리하라고 화점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수에게 유리하라고 화점이 있는 거예요. 돌이 높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처방을 잘 모르시면 답답해서 그러신 거죠. 자, 그래서 21페이지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자,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보다 선이 높게 가라.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부연해서 아까 걸쳐서 두면은 나가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면 이 돌이 갇힌다 그 얘기예요. 뒤늦게 끙끙끙 움직이면 뭐합니까? 항상 이 바둑의 세계는 약하면 서러운 법이에요. 원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하수의 심리는 이런 거예요. 꼭 잡고 살려고 그래요. 잡고 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둬서 욕심 사나운 거죠. 게다가 상수의 돌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그건 불경죄에 속해요. 잡히지도 않고, 네. 어떻게 나보다 능력치가 훨씬 센 그런 고수에게 바둑을 배우면서 상대도 잡보이게 생각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항상 갇힌 쪽이 잡히고 항상 갇히는 거는 애석하게도 흙이더라 하는 얘기죠. 자, 오늘 그 2강은 결국 상대가 다가왔을 때도 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변을 두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는 이제 좋은데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복습 요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두고요. 자, 여기 두고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다가오면은 여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높게 두고 한 칸 뛰면은 붙이고. 자, 여기까지 수순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일단 뭐 나머지는 어쨌든 1, 2, 3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예. 반복형이니까 더욱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높게 두고 상대가 두면은 여기서 밑을 차지하지 말고 붙여 나가라.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항상 둘 때는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나쁘다고요? 돌이 갇히면은 원래는 안 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거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이미 보지 않으셨고 사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두면은 역시 편을 차지하고 한 칸 뛰어나가면 이쪽으로 두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뛰지 않고 3, 3에 들어가면 어떻게 둔다고요? 자, 복습 빨리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그 바둑판에 놓아보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아요. 자, 제가 더 수순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네, 두고 젖히면은 자, 차단 있고 이을 때 상대가 달렸을 때 이때 조심해라 그거죠? 덜컥 막으면 안 된다. 네, 웅크리고 상대가 2선에 두면은 나는 3선에 두더라 그겁니다. 여기서 있고 상대가 빠져나올 때 여기서가 또 중요하더라 그랬죠? 어디 둔다고요? 상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형의 모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호구 자리가 중요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항 복습하는 김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 3을 들어왔어요. 자, 밀고 젖히면 어떻게 두더라? 네, 막고 있고 여기 둘 때 자,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둡니까? 따라 막으면 안 된다. 네, 웅크리고 이 형태를 3, 3에 들어오는 모양 이 형태를 일단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늘면은 손 빼고 어디 둬야 됩니까? 여기 둔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두고 이쪽에 오게 되면은 이런 데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변차지. 뛰어나가면 붙여서 정리. 3, 3 들어가면은 맞고 젖히고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천천히. 네, 스탑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해보셔도 돼요. 네, 자, 젖히고 있고 자, 이 3, 3에 대한 변화는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잘 외워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외워야 될 건 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 두고 자, 여기 두면 어떻게 둡니까? 여기 두면 네, 반대쪽 따라 두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2강에 있는 내용 1강과 2강이 같이 묶여 있어요. 핵심은 변을 차지해야 된다.
1강 때는 왜 변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 2강은 그러면 이제 상대가 구체적으로 변화를 깨워왔을 때 어떻게 받아내는지 이 변화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1, 2강을 같이 묶어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바둑에 대한 전체적인 큰 계략적인 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강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수입니다. 네, 젖바둑의 모든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가 걸쳐 봤을 때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바둑은 화점에 내가 걸치던 혹은 상대가 걸쳐 오던 동일해요. 이건 젖바둑뿐이 아니라 9전 젖바둑을 둘 때까지도 바둑을 두는 이상은 상대가 걸쳐 오던 내가 걸치던 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둑을 평생 두신다면은 아마 굉장히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정석의 좀 개요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개요 정석에는 일단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정석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등해야 돼요. 즉 상대가 집을 지었으면 내가 집을 지었으면 백도 집을 짓고요. 만약 협공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협공을 하던 간에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가죠. 물론 이제 버리는 정석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두어서 협공을 하면은 반대쪽으로 가고 굳힘을 가면 또 이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 정석의 모든 정석, 소목이든 화점이든 이 모든 정석의 특징은 대등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공평한 게 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게 자, 흑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죠. 이러한 형태는 정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은 대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요. 어떤 이런 식이 되어 있을 때 최근에 많이 없어진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 형태가 이제 정석이 아니다라고까지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돌이 안으로 갇히는 형태 있죠.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많이 들 거예요. 즉 이렇게 안으로 갇히는 이런 형태들은 최근에는 정석으로 대우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석은 뭐 난전으로 가던 혹은 이게 서로 나눠 갔던 대등한 전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갇히는 형태들은 이제 정석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겁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약간 정석의 이 고유한 어떤 학습법이기도 한데요. 이쪽으로 와도 똑같이 되고요. 여기로 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두 개가 되죠. 근데 나머지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정석 하나를 공부하시면은 일단 8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석 공부는 일단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 바둑 책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전판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에다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바둑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제가 이렇게 두더라도 남은 이 세 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간단한 개요를 이제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젖바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흙으로 두실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어떤 이 약간 거친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101로 걸쳤을 때 흙이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를 제가 총 집합을 해봤는데 가부터 시작해서 아까지 갑니다. 네,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8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8가지를 주로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데 젖바둑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많이 쓰시는 것부터 일단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정석에도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이 있습니다. 수비형 정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붙이고 늘기 정석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석이 되겠습니다. 즉, 이 수비형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정석에는 장단점이 물론 다 있겠죠. 자, 이 정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단하다라는 데 있어요. 자, 이 귀를 차지하고 중앙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이 모양의 장점은 그렇고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속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단단하긴 하지만 속도가 떨어진다. 뭐가 생각나요? 동물 중에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어른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단단하고 굼뜬 정석을 거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석은 별명이 거북이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정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 바둑을 배울 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9개를 깔고 두죠. 이미 변을 모두 차지하고 두지 않습니까? 심지어 10가지 돌이 있고요. 즉 9점 젖바둑에서는 이미 변을 다 차지하고 두기 때문에 굳이 변으로 벌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귀만 여기만 안정적으로 두게 되면은 고민이 끝. 하지만 6점을 빼고 이제 4점도 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은 속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변을 미리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석을 이거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두어 볼 텐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동일한 정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는 똑같이 두시고 여기는 한 칸 두고 저쪽에서 날리자 두고 또 여기는 뭐 눈목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편의상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여기도 한번 똑같이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똑같은 정석에서 이렇게 두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너무 늦는데요. 변을 모두 자동으로 변을 뺏겨요.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공격을 가거나 눈목자일 땐 나중에 침입을 하거나 한 칸일 땐 나중에 다가오거나 그럼 또 약점이 생기죠. 네, 이런 식으로 다 하나같이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흑은 결국 안에서 살려고 하거나 겨우 지키려고 하거나 여기에 들어와도 못 잡죠. 네,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들어오면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은 흑이 굉장히 승률이 떨어집니다. 이 바둑은 제가 1강과 2강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을 차지할 때 자동으로 딸려오는 이점이 있다라고 했죠. 뭐냐면은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귀에서 변을 거치지 않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은 한 가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돌이 잡히나? 내가 뭐 좀 큰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거북이 정석에는 그런 단점이 아니라 중앙에 두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뭡니까? 공배가 돼요. 즉 집이 안 생겨요. 자, 변을 차지하고 두면은 귀를 차지하는 게 자연히 모양을 형성해서 상대가 들어오더라도 공격을 하고, 아니면 상대가 또 안 두면은 집이 부풀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 장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다짜고짜 이게 없이 둔다면은 저 흑의 모양을 보시면은 그냥 공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처내기 정석은 여러분들이 일단 넉점, 석점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요게 쓰임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2강 때 배웠죠? 네. 요게 약간 응용형입니다. 여기 오면은 이쪽을 지키지 않고 공격을 한다라고 했고, 상대가 뛰어나오면 그때 붙인다고 했어요. 자, 즉 이 정석이 아주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중앙으로 나오는 것은 귀도 차지하고 중앙도 나올 수 있고 요 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거는 흙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쁜데 백돌과 같이 이게 전투가 뭐 펼쳐진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일단 포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양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26페이지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파생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이고 젖힐 때 여러분들도 간혹 쓰시고 많이 두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안으로 호구 치는 정석. 자, 이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석이 여러분들이 쓰시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버럭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창호 구단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이창호 정석이라고 해서 이창호 구단이 쓰는 정석인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저 정석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긴 해요. 하지만 이 정석이 여러분들에게 쓰시기에는 굉장히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단점이냐? 자, 우선 이 정석은 여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건데 이쪽과 또 어디를 뺏겨요? 중앙을 뺏겨요. 자, 그래서 하나를 얻지만 이 두 가지를 잃고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이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보통 정석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정석을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바둑에서는 백이 변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정석은 자연히 여기를 두지 않더라도 백이 자동으로 변을 차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젖바둑에서만큼은 이 변을 뺏기면은 하수가 두기가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 변을 뺏기면 자동으로 중앙까지 잃어버린다. 직접 깨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근데 더 심각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붙여서 막는 정석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여기를 차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상대가 그 지긋지긋한 3-3을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이거는 원래는 잡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잡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흙으로 두실 때 대부분 못 잡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두시는 거 보면은 막고 그럼 젖히죠? 막아요. 자, 백이 다시 마늘목 그럼 막아야 되겠죠? 자, 막는데 호구 치게 되면은 이미 수가 나버렸습니다. 네, 뭐 좀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일단 최소 패는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 내가 분명히 집이고 프로들은 이렇게 안 두던데 근데 왜 상대가 내가 두기만 하면 수가 나느냐? 네, 보통 3-3에 들어올 때 받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원래는 한 칸 뛰셔야 돼서 이걸로 잡히긴 해요. 마늘만 두고 이쪽을 막더라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사회 문제풀이 강의 때 수없이 했던 얘기죠. 6-4-8생이다. 요 모양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어떻게 둡니까? 하나 궁도 좁히고 막고 치중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면 잘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4월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특히 우리 흙을 잡는 분들, 하수분들 상대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정석은 제가 추천을 많이 안 드려요. 거의 안 드려요. 왜냐? 변 뺏기고 중앙 뺏기고 들어올 때 못 잡고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창호단은 왜 두냐? 귀를 차지하고요. 상대가 변을 차지해도 워낙 타겟 능력이 신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접어주고 다 깨버려요. 그래서 이창호단은 두는 건데 그 고수와 하수에 가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화의 능력이에요. 사화의 능력과 바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게 타겟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타겟 실력이 가장 떨어지니까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는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상대가 이제 걸쳐 와요. 걸쳐 오면은 이거 참 정말 희한한 얘기인데 손을 빼요 여기서.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을 뭐 어떻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걸침을 당하죠. 양걸침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걸 움직여 나가는 일종의 정석이긴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왜 두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둑 TV나 뭐 K바둑이나 이런 그 팁을 통해서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프로들은 걸쳤을 때 손을 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내를 낸다고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젖바둑에서만큼은, 호선바둑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젖바둑에서만큼은 이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자,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생마, 즉 약한 돌이 생기면 하수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왜냐면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백수를 둔다고 했을 때 고수는 10번 실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하수는 예를 들면 뭐 넉점 치수다. 그럼 40번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차이가 크다 이 얘기죠. 그런데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 탄탄하고 수비적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실수가 나오면은 내가 상대 돌을 공격을 잘 못했을 뿐이지 내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생마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번 실수를 통해서 와장창창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한 3급 이하, 3, 4, 5급 이하 분들은 손 빼는 정석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1급 분들은 써도 되냐? 그거는 1급 분들은 공부하시기 나름인데 아마추어 분들은 대체로 이 손 빼는 정석, 이렇게 미생마가 되는 정석은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 붙여 나오죠? 그럼 이제 늘어요. 이 정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뻗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돌이 뺑뺑 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으로 나가는 통로가 딱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 귀로 가든지 중앙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이 돼요. 그런데 귀는 협소하니까 살 것 같지가 않고 중앙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중앙은 공배가 되죠. 흙이 열심히 부어봤자 백에게 다 뺏겨버리면은 자, 백은 둘 때마다 집이 생기는데 흙은 둘 때마다 한 집도 안 생겨요. 또 심지어 나중에 공격을 가면은 거꾸로 미생마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젖바둑을 통해서 두시는 가장 초반의 실수 중에 가장 나쁜 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미생마가 돼서 저돌이 계속 뺑뺑 돌기만 해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 모양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두시는 케이스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영부영 지키는 거. 근데 하지만 역시 변을 뺏기고 귀로 간다고 해도 역시 나중에 이쪽을 뺏기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계속 돌이 뱅뱅 돌게 돼요. 붙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더 나빠요. 젖히고 늘고 이쪽을 빠지게 되면은 요 돌 4개가 전진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돌 4개가 전진을 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돌 5개가 투자가 됐는데 너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처럼 바둑은 이 행마라고 한다는 것은 돌이 이렇게 반듯하게 돌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뱅뱅 돌면은 아무리 돌을 많이 투자해봤자 집 하나 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저런 거예요. 네. 나는 둔다라고 두는데 실은 제자리 걸음 해놓고 나는 열심히 뒀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집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미생마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되면은 자, 보통 걸치면은 또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손 뺀 사람들은 계속 손을 빼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도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정석이 뺑뺑 돌아요. 네. 자, 그러면 아무리 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안쪽에서 백이 너무 쉽게 살아버리고 돌 5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변을 아무리 잘 차지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젖바둑에서만큼은 상대가 걸쳤을 때 손을 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다예요. 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걸쳤을 때 손을 빼는 거는 젖바둑에서는 없다. 호선바둑에서는 있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마추어 분 바둑에서는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9페이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 협공의 모양을 한번 보실 건데, 자, 협공은 조금 설명드릴 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석 공부의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협공을 이제 해왔습니다. 여기 협공도 결국에는 좀 멀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시는 정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두시냐라고 하면은 제가 변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굳히지 않고 빠르게 변으로 간다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양걸침 당하고 보통 마늘모로 빠져나오시는데 안으로 3-3을 뺏기면은 역시 그게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흑의 정수는 돌이 이쪽으로 오는 게 정수예요. 요 돌을 제압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모양이 이제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은 일단 제가 젖바둑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누누이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생마를 허용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미생마는 이제 내가 잘못 둬서 내가 돌을 안 둬서 하는 실수가 되겠죠. 그런데 미생마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되는 경우가 바로 요 케이스예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은 상대에게 모양을 허용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변을 기필코 빨리 차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상대에게 큰 모양을 허용하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겁나는 거 아닙니까? 자, 넉점을 깔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상대가 나보다 4배의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석점을 깔았다, 3배의 능력치가 있고 2점은 2배의 능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은 보통 내가 상대도보다 돌 4배가 많아야지 대등한 싸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능력치가 4배가 있으니 내 돌도 상대보다 4배가 더 많아야지만 대등하게 호선을 둘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능력치도 떨어지는데 심지어는 상대 돌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죽는 돌도 멀쩡한 돌도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두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하수 쪽이 필패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잠깐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네요. 자, 우선 걸쳤을 때 여러분들 붙여서 늘기 정석, 요 정석은 기본적으로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겁니다. 속도가 느려서 젖바둑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굉장히 큰 단점 중 하나가 귀에만 너무 신경 쓰다가 이 변을 모두 뺏긴다는 건데, 이 정석은 정석 과정에서 백이 이미 변을 차지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막는 거는 좀 더 나쁩니다. 젖바둑에서만큼은 더 나쁩니다. 왜냐면은 변과 중앙을 뺏기기 때문에 능력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면 둘수록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붙여 늘기는 굉장히 수비적인 거죠. 이거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게 손을 빼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한 수법이죠. 가장 안정적인 것과 가장 어쩌면 적극적인 거예요. 정반대인데 양걸침을 당하면은 저 돌이 계속 안으로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빼는 거 역시 너무 수비적인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협공을 한다는 것도 역시 비슷하죠. 협공을 한다는 거 역시 이쪽의 처리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이 쓰시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초반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중반 넘어가면서 난해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하수 쪽이 불리하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직 흙에 쓸 수 있는 정수가 굉장히 많죠. 협공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키는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